네,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이 전세 사기 여파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에도 좀 불구하고 이 변칙적인 좀 수법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씁쓸한데요. 변호사님 좀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 전세 사기 좀 경험을 하시거나 현장에서 좀 마주한 그런 사례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어디서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회생파산 변호사로 많이 나올 겁니다. 회생파산 변호사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특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청년 파산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래서 네. 교보문고 지금 분야별 베스트셀러 7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청년들의 파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솔직히 지금 보면 청년들이 회생이나 파산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거의 전세 사기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전세 사기가 화제가 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전에는 사실 좀 뭐 빌라왕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단순히 약간 투자 실패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다면 네. 이제는 좀 대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전통적인 어떤 건데 깡통 전세가 제일 많습니다. 네. 뭐냐면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전세금을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금을 뭐 2억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뭐 이 부동산 가치가 3억인데 2억이고 1억 정도 대출이 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부동산의 가치가 1억 5천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뭐 경매를 받게 됐을 때 선순위 담보권 1억을 대출되고 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이런 깡통 전세 때문에 과거부터 문제가 많이 됐고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를 알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거의 사기인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당일에 임대인 명의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일에요. 당일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계약하실 때 보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 2시쯤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전날 혹은 당일날 아침에 등기부를 뽑아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등기부를 보고 신뢰를 하는데 네. 계약을 하기 직전 이 사이 시점에 막 네. 계약하기 한 1시간, 2시간에 등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머. 소유자. 바뀌어버리면 내가 전세 계약을 A라는 사람이랑 했는데 네. 저 A라는 사람이 지금 이 등기부상 집주인인 걸로 신뢰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바뀌어서 B가 이제 계약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A가 뭐 어떻게 해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은 있으나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러면 A 명의 재산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경매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대항력을 만들려고 하면 B라는 다른 사람의 재산인데 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꼭 말씀드리는 게 진짜 5분, 10분 전에 등기부 뽑아야 된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네. 또 비슷하게 이중 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2명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센터까지 다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에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두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면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전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반밖에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 사기고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어떤 매체에도 보도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오. 이건 따끈따끈한 얘기. 네, 네, 네. 제가 그런데 최근에 상담을 네. 몇 건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분양권 상태 내지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의 경우에도 임대차를 구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 네. 현재 이제 준공이 떨어진 상태에서 등기가 되기 전에 미리 구해서 그 임차인을 구해서 이 사람들이 주는 이 전세 자금으로 네, 잔금을 네, 네.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등기부상 이 사람의 지금 임대인의 이름이 아직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100% 신뢰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등기부상 이름이 아직 안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한 사람이 부동산 여러 군데에 본인이 진짜 임대인이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번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을 못하게 하려고 자, 몇 분 뒤에 딴 데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빨리 하면 너희가 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피를 챙기기 위해서 빠르게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고 가계약금을 먼저 받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에서 거의 지금 한 부동산에 따라서 한 지금 그 부동산들이 한 13개에서 14개 정도 가계약금 규모만 하더라도 뭐 5억, 6억 정도씩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그 어떤 이제 언론에도 이런 게 보도된 네.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전세 사기 문제가 현재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일어나는 그런 전세 사기 수법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안심 전세 앱 하나로 좀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또 나왔습니다. 안심 전세 앱 어떤 서비스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인데요. 선순위 보증금 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매긴 각 주택의 전세 사기 위험도를 그 스마트폰 앱에서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현재 한 4만 건에 육박하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자가 전체 한 61% 차지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 차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의 초년생일 텐데요. 어렵게 마련한 목돈으로 전세를 얻었는데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러면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부처 간 흩어져 있던 전세 계약 관련 정보 57종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망 연계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정보가 연계되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안심전세 앱에서 집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가 안전, 주의, 또 위험 3단계로 표시가 될 전망입니다. 이 앱에는 먼저 권리 정보가 연계가 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 확정일자부, 또 전입세대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또 내 보증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를 따져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건축물 대장, 또 임대차 거래 정보 등 주택 정보인데요. 불법 건축물은 아닐지, 또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신용 정보입니다. 세금 체납액, 또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각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네. 또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개인이 복잡한 이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폰 앱 위험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전세 사기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 안심 전세 앱이 많은 좀 위험을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계약의 이 책임자는 세입자 사실 본인이란 말이죠. 내 소중한 보증금 좀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서명 직전에 좀 이것만 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거 최신의 등기부를 확인해라. 네. 이 안심전세 앱 등장을 해서 아마 네,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직전에 명의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대비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네. 안심전세 앱에서 이제 시세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이걸 너무 굉장히 활용을 하고 참고용으로 잘 활용을 네, 하되 네. 너무 맹신하면 또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인을 하기 전에 일단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특약도 좀 챙겨야 됩니다. 특약이 보시면은 뭐 당연히 요즘에 부동산에서 이런 것들을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 금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임대차 정보 제시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제공되는 것들이 아니라 특약으로 써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 계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이제 귀책에 그럼 임차인한테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냈던 계약금 중도금을 뺏기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 있다를 넘어서 특약에 얼마가 지금까지 합계해서 얼마가 있다라는 걸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이제 말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협조 의무까지 이런 특약들도 잘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계약에 도움이 될 안심 전세 앱 출시 알려드렸고요. 또 그 외 전세 계약 시 조심해야 할 부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